안녕하세요. 삼원복수 승강기 기능사의 용쌤입니다. 자, 이제 교류도 끝나고 자기 해로가 넘어왔죠. 이제 자기력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일단 우리가 전기력선을 했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하고 같은 개념보다 자기력선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력선은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마이너스에서 끝났죠. 그럼 자석은 N극에 시작해서 S극에서 끝나겠죠. 그렇죠? 같은 거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은 그 점을 통과하는 자기력선의 접선의 방향으로 본다고 했죠. 그렇지? 앞에도 전기력선은 그 점을 통과하는 전기력선의 접선 방향하고 같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전기력선도 상호 교차하지 않겠죠. 마찬가지로 자기력선도 상호 교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력선의 밀도가 전기장의 세기듯이 자기력선의 밀도 역시 자기장의 세기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전기력선은 플러스 마이너스가 분리가 되는 반면에 자석은 NS 분리가 불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자석에 N극과 S극이 있으면 이걸 반을 딱 쪼개요. 그러면 여기에 N극만 생기고 여기에 S극만 생기는 게 아니고 여기에 다시 S극과 여기 N극이 또 생기죠. 자석은 쪼개도 NS 분리가 안 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하고 자석이 여기서 좀 차이가 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력선은 우리가 입실론분의 Q개였는데 자기력선의 개수는 뮤분의 M개입니다. 자, 요거를 갖다 하기 위해서 밑에 걸 잠깐 보면 우리가 차이점은 전기장에서는 전하라는 게 전기를 띄었죠. 단위는 쿨롱이었습니다. 요걸 자기장으로 바꾸게 되면 자극이라든지 자하라고 부르는데 마그네트에 M을 써요. 그리고 단위는 웨버를 씁니다. 웨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전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주위에 퍼질 때 그 값을 갖다가 제한하는 요소가 뭐였어요? 유전율이었죠. 요거는 길이당의 정전용량 페로퍼메다였죠. 반면에 자기장의 주위에는 투자율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에서 제한을 받는데 요게 유전율 대신 투자율을 바꾸면 돼. 그럼 요거는 헬리퍼메다로 길이당의 인덕턴스입니다. 얘는 C 길이당 L분의 C라고 보면 얘는 L분의 C면 얘는 L분의 L로 보면 되겠죠. 길이에 대한 L, 인덕턴스고 얘는 C. 그래서 우리 RLC에서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얘는 콘덴스 세개고 얘는 뭐다? 얘는 콘덴스의 세개, 얘는 코일의 세개인 거예요. 개념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진공의 유전율이 있었죠. 그래서 진공의 유전율, 우리의 유전율은 진공의 유전율 곱하기 진공의 유전율의 몇 배를 나타내는 비유전율을 곱한 거랬죠. 이때 진공의 유전율 값은 8.85 곱하기 10만 12성으로 계산기 잘 찾아보시면 상수값 찾을 수가 있을 것이고, 마찬가지로 이 투자율 역시 투자율을 뮤라고 읽어요. 뮤. 투자율은 뮤제로 진공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 뮤S로 곱해지는데,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 진공의 몇 배란 뜻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뮤제로 값은 4파이 곱하기 10만 실승인데, 보통 계산기 치시면 이 4파이가 3.14니까 곱해버려요. 그래서 1.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나오더라도 이거 3.14 곱해져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니까 같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쿨롱의 법칙이었죠. 우리가 4파이 R 제곱의 이필론분의 Q1 Q2인데, 여기서 Q 값하고 유전율 값인 Q 값하고 여기 이필론만 자석에서 M 값하고 뮤로 바꾸면 똑같은 숫자가 되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Q를 하나 버린 게 전기장의 세기였죠. 그럼 여기서는 M을 하나 버리면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얘 단위가 뭐였어요? 볼트 퍼 메다였죠. 그쵸? 얘는 뭐였어요 그러면? 얘는 암페어 퍼 메다입니다. 뭐가 다른지 알겠죠? 얘는 전압이고 자기장은 전류란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코일은 전류를 한 번 감아가지고 안 되고 여러 번 감죠. 그렇게 따지기 때문에 여기다 감을 횟수를 추가로 곱해서 AT per 메다를 쓰게 됩니다. 요 T는 뭐냐 그러면 감을 횟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암페어는 전류 I죠. 단위가. 그러면 NI 권수 곱하기 암페어가 AT입니다. 요걸 보통 뭐라 부르냐 그러면 기자력이라고 불러요. 왜? 저쪽에 전압이 뭐기 때문에 기전력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걸 갖다가 권수에다가 곱하기 전류. 그러니까 전류가 여기 1A가 흐르는데 이걸 한 번 감은 거, 두 번 감은 거, 세 번 감은 거 많이 감을수록 자석이 어떻게 돼? 세지죠. 그것 때문에 감은 횟수에다가 전류를 곱한 값을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R을 곱해서 만든 게 뭐다? 우리 전위 V였죠. 얘 단위가 볼트였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R을 곱하게 되면 자위라는 게 되는데, 요거는 단위가 놀랍게도 암페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전류하고 같은 단위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얘는 보통 연구자석에서 주로 사용하는 식입니다. 그렇죠? 연구자석은 뭐가 없어요? 전류가 없죠. 그런데 주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모멘트는 이게 모멘트예요. 모멘트. 근데 우리 모멘트 안 배웠죠? 이 모멘트는 전기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데 자기에서는 회전력과 관계있기 때문에 나중에 뒤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전속 밀도는 똑같죠. 이 면적 우리 이거 A로 했는데 A나 S 나갔습니다. 이 면적분의 Q면 이것도 면적분의 뭐다? 여기는 어, M이 되겠죠. 우리 면적 S분의 M 이렇게 써야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는 이 Q는 이동이 가능하죠. 우리 Q가 가만히 있으면 전하지만 이동을 하게 되면 전류로 바꿀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자석의 M은 이동이 안 돼. 이동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죠, 얘는. 그래서 이동이 가능한 뭐로 바꾼다? 파이로 바꿔서 얘를 자속이라고 불러요. 자속이고 단위는 여전히 웨버를 씁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는 움직이는 거는 자속이라고 보셔야 돼.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정전기하고 우리가 전류를 구별하듯이 얘는 움직이지 않는 M하고 움직이는 자소하고 이렇게 구별을 해두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전기력 선수가 있었죠. 한번 적어보시면 이거는 따로 배울 필요 없는데 우리가 전기력 선의 수, 전기력 선수가 있었어요. 이 선수는 뭐예요? 입실론분의 Q개였죠. 진공이면 입실론 제로분의 Q개라고 되어 있었죠. 그럼 우리가 자기력 선수는 뭐와 뭘 바꾸는 거예요? Q 대신 M을 쓰고 유전율 대신에 투자를 쓰면 되죠. 그래서 얘는 뮤분의 M개로 그냥 바로 바뀌죠. 만약에 진공이나 공기면 당연히 뮤 제로분의 M개 가지고 진공의 투자를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 진공이라는 말을 줬어요. 아 그럼 뭐다? 밑에가 뮤 제로가 되고 그렇죠. M 웨브의 자극에서 나온 거니까 M 뮤 제로분의 M 이거 되죠. 그렇죠. 답은 2번. 쉽죠 이거. 그래서 자기력식을 따로 외우는 게 아니고 전기력식에서 일부식을 그대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자석의 특징을 잠깐 보면 요거는 시험에 나오지 않은데 자석의 특징은 자석은 안끝에서 강하고 요거는 전기기능사에 나오기 때문에 혹시나 같은 기능사라서 아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넣어봤어요. 그 다음에 같은 극성은 서로 반발, 다른 극성은 흡임. 그래서 요거는 고온이 되면 자석은 온도가 높아지면 자력의 소멸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온도를 보통 퀴리 온도라고 불러요. 근데 뭐 시험에 나오지 않아서 참고로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율은 아까 유전율하고 거의 같은 개념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세계에서는 투자율, 그 다음에 전기장, 정전기 세계에서는 유전율 이렇게 보시면 돼. 참고로 우리가 같은 개념으로 보면 전류의 세계는 뭐가 되겠어요? 다시 우리가 정전기 세계는 유전율, 자석의 세계는 투자율이면 전류의 세계, 흘러가는 전류의 세계는 도전율이 됩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3이체라고 부르기 좀 이상한데 그런 관계를 가져요. 그 다음에 이제 쿨러의 법칙은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냥 우리 Q 대신 M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유전율 대신 투자율로 바꾸면 끝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으면 4파이하고 뮤 제로인 경우에 그렇죠? 4파이 뮤 제로분의 1을 떼내가지고 계산기 치면 얘가 6.33 곱하기 10의 4승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만 숫자가 달라졌죠. 우리가 뭡니까? 전기장에서는 9 곱하기 10의 구성이었죠. 그하고 숫자만 달라진 거예요. 이게 뮤제로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식은 똑같은 게 참고로 보고 얘 둘이도 맞죠. 우리가 전기장에서는 F에서 Q를 하나 없앤 게 전기장 E였죠. 반면에 여기서는 F에서 M을 하나 없앤 게 자기장 H가 되죠. 그래서 F 이퀄 MH다 라는 식이 나온 거예요. 참고로 그냥 봐둡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온 게 이제 야인데, 야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 어디 갔냐 그러면 요거부터 먼저 해야 돼. 자,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입니다. 자, 우리가 앙페르 아저씨가 있어요. 이 사람 이름이 암페어입니다. 암페어. 앙페르 아저씨 이름이 암페어예요. 같은 말이죠. 이 아저씨가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한 것을 발견을 하고 거기다가 방향을 갖다가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이 법칙은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 이렇게 된 거예요. 전류와 자기장과의 관계죠. 요거는 우리가 EIC에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종이에다가 전선을 탁 꽂아가지고 이렇게 전선에 전류를 이렇게 흘리니까 여기 자석 뒤에 나침판들이 이렇게 배치했을 때 이 나침판들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이렇게 오른쪽 손으로 나사 모양으로 이렇게 돌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전류의 방향을 일로 잡았을 때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방향으로 N극이 이렇게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석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나침판에서 그게 자기장의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자기장 방이 뭐예요? 그러면 나침판의 N극이 가리키는 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를 이해를 했으면 반면에 이건 어떻게 돼? 이렇게 했을 때 전선을 이렇게 감았어요. 지금 이렇게 감았어요. 요것도 앙펠의 오른나사의 법칙 같은데 이렇게 전류를 주게 되면 이건 어떻게 돼? 이거는 이렇게 이 손가락을 이렇게 그러니까 전류의 방향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갔다가 돌아서 다시 일로 올라가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돌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이 네 개의 손가락 방향을 잡았을 때 그때 오른손으로 엄지손가락 방향 어디로 가게? 이쪽으로 가리키죠. 그죠? 그때 요 방향이 바로 N극의 방향이 됩니다. 좀 다르죠? 아까 여기 직선일 때는 이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일 때, 요 네 손가락의 방향이 뭐가 된다? 자기장의 방향이었는데, 요렇게 감으면, 이 네 손가락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일 때, 뭐죠?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자석의 방향이 되죠. 그러니까 손가락이 바뀐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전선을 앞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감은 거죠. 잘 보시면, 요 전선은 요렇게 전류를 넣었을 때 요로 넣었다 보겠습니다. 요로 전류를 넣게 되면 요렇게 흐르는 거죠. 원을 그리면서 요 형태로 보게 되면 요쪽에 흐르는 전류는 일로 올라가죠. 반면에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일로 내려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원이라는 개념은 양쪽에 흐르는 전류의 방이 반대라는 개념이 들어있죠. 그러면 먼저 요 방향으로 우리가 한번 잡아볼게. 색깔을 좀 바꿨었는데 이제 요쪽 방향으로 먼저 잡으면 어, 빨간색 합시다. 자, 요 전류 방향으로 먼저 잡으면 요거와 똑같죠. 여기 자기장에 열로 들어갔다가 뺑 돌아서 열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갈 때는 이렇게 꽃표로 표시하고 나올 때는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열로 들어가고 열로 들어가고 열로 들어가고 대신에 열로는 나오죠. 그쵸? 요 전류에 의해서 요 전류에 의한 방향이 이렇게 되죠. 반대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전류인 요 전류의 방향을 보게 되면 이제 반대죠. 요 전류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손가락을 요 방향을 가리키면 우리가 요로 들어가죠. 요로 들어가고 요로 들어간 다음에 요로 나오는 방향이 되죠. 그쵸? 그럼 어떻게 돼? 요 가운데 방향은 서로 같은데 이 바깥쪽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이 전류와 이 전류에 의해서 이 양쪽에 있는 바깥쪽은 자기장이 서로 역방이니까 소멸하고 가운데 방향은 같으니까 어느 쪽이 돼? 전류가 흐르는 방향에 대해서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게 손가락 4개로 요 방향을 감으면 손가락 4개로 요렇게 방향을 감았을 때 그쵸? 어느 쪽? 엄지손가락에 가리키는 이 안쪽이죠. 됩니까? 손가락. 네, 그림을 그리려니 이게 뭐 손가락 4개를 그리려니까 그죠? 그래서 손가락 4개를 이렇게 하나 감고 2개, 3개, 4개 이렇게 감았을 때 그죠? 요 엄지손가락 방향 이쪽이죠. 그죠? 전류는 일로 흐르면 자기장 방향 이쪽이 되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전류가 자기 손가락이 이렇게 되면 4개가 있을 때 전류 방이 자기장 방향 이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거죠. 같은 법칙이 됩니다.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손가락이 막 꼬여 있을 겁니다. 요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만 요 앞에 있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한번 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넘어와서 이제 자기장의 세계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첫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직선 도선 뒤의 자기장. 자, 이게 앙페르의 아까 오른나사의 법칙이죠. 그래서 여기가 직선을, 여기 있네. 잠깐만. 내가 그릴 필요가 없네. 지우고. 자,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을 때, 여기, 요로 직선 전류가 흐르면, 그쵸? 자기장은 어떻게 돼? 앙페르 오른나사의 법칙에서, 요렇게 들어가고, 요로 돌아가는, 그쵸? 요런 모양이 되죠. 그러면 요게 원을 그리잖아요. 그쵸? 이 원이 뭐냐, 그러면, 우리 자기장의 이 단위가 어떻게 돼? 예, H는, A 퍼메다나 또는 단위가 틀렸네. 죄송합니다. 이다 틀렸네. 이씨 고쳐주십시오. 이게 암페어 퍼메다나 이거는 AT 퍼메다가 되겠죠. 얘도 AT 퍼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타는 아마 다음 생각을 못했네. 이것도 AT 퍼메다가 됩니다. 이건 되겠네. A 퍼메다나 AT 퍼메다 같은 겁니다. 한 번 감느냐? 우리 직선 주위에는 감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전선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직선 주위는 전선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이게 AT 감을 횟수가 없어서 그냥 암페어 퍼메다고, 반면에 나머지는 이렇게 감을 횟수가 있죠. 감을 횟수가 있다 보니까 AT 퍼메다가 된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그대로 한번 써볼게. 여기서 AT 퍼메다하고 같은 걸 했으니까 쓰게 되면 위에 AT가 NI라고 그랬죠. NI. 그쵸? 전류 곱하기 권수라고 그랬어요. 근데 밑에 있는 요 M은 메다 길이죠. 이게 길이인데 어떤 길이냐 그러면 보통 자로의 길이에요. 자석의 길이란 뜻입니다. 자로의 길이가 요 메다를 이루어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자석의 힘이 100개인데 자석의 힘이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 전체를 다 더해야만 이게 뭡니까? 전체 자석의 힘 100이란 얘기죠. 그러면 요 한 부분 한 부분의 힘은 어떻게 돼? 전체 길이를 나누면 되죠. 우리 앞에 했잖아요. 그쵸? 우리가 자기 전기장에서도 온 사방으로 쏘는데 요 한 면에 닿는 전기력 선의 개수는 어떻게 된다? 이 전체 전기력 선수를 요 면적 전체 9의 4파이 제곱 나눠갖고 만들듯이 얘는 길이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로의 길이를 가지고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가 만드는 양은 원을 그렸기 때문에 이 직선주의 도선에서는 원을 그리기 때문에 이 원의 둘레가 뭐가 된다? 그쵸? 이 L 값이 되는 거, 자료의 길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류를 갖다가 뭘로 나눈다? 2파이 R. 이게 원둘레라 그랬죠, 원둘레. 그쵸? 요래 이해가 되면 좀 다행인데, 원둘레입니다, 원둘레. 반면에 원형콜 중심은 열로 흐르는 전류와 열로 흐르는 전류에 의해서 바깥쪽에 있는 자기장 어떻게 된다? 다 소멸했죠. 남아있는 부분이 요 안쪽만 남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흐르는 전류와 또 여기 흐르는 전류도 반대죠. 여기도 요 안쪽만 남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흐르는 전류도 역시 반대가 있죠. 여기도 안쪽만 남아서 모든 전류가 여기 안쪽만 남으니까 요 부분을, 물론 이 식을 갖다가 유도를 하면 이게 나오는데 대강 모양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양쪽 전류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은 요렇게 가운데 부분이죠. 이게 지름하고 똑같죠. 요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여기 2R 지름이죠. 반지름의 2배. 그래서 요걸 자료의 길이로 계산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쉽게 외우실 거예요. 그쵸? 반면에 이제 세 번째는 무한 솔레노이드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칭칭 감은 거죠. 말 그대로 전류를 뺑뺑 감았어요. 뺑뺑 감았는데 감아서 만든 건데 요거는 자기장이 어떻게 통과됐어요? 이렇게 통과하겠죠. 그럼 요 통과는 요 길이가 L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냥 L분의 NI 해서 그냥 바로 그냥 식 모양이 나와버리죠. 반면에 이제 환상 솔레노이드는 요 그냥 자기장이 이 무한 솔레노이드를 얘를 구부린 거죠. 이렇게 구부리 놓은 거죠. 구부리 놓은 거. 구부리 가지고 끝에 이렇게 붙여 놓은 거죠. 이렇게 무한 솔레노이드를 구부리 놨기 때문에 자기장은 요 안을 통과하겠죠. 요 안을 통과하다 쭉 따라가 보면 이게 원이 돼버리죠. 원이 되는데 만약에 원 전체의 길이를 주면 L분의 NR을 쓰고, 반면에 요 반지름, 평균 반지름이라고 부릅니다. 가운데 좀 놓으면은 요 반지름 값을 주게 되면 2파이 R 원둘레로 보면 되죠. 그래서 잘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이 2파이 R의 원분의 I나 아니면 NI나 아니면 L분의 NI나 이것밖에 없죠. 다 이걸로 식이 다 똑같고 뭐만 다르다? 그쵸? 원형 콜 중심만 다르죠. 그래서 얘만 다르더라 해서 기억을 좀 해주시면 돼. 시험 문제도 상대적으로 누가 주로 나오냐 그러면 다른 놈이 주로 나와요. 그쵸? 얘만 2파이 R이 아니고 파이가 없는 2R이더라 라고 기억을 좀 해두시면
좀 나을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 반지름 R 메다의 권수 n인 원형 코일의 중심점의 자기장의 색이죠. 그래서 원형 코일은 이쪽에 흐르는 원이 있을 때 일로 흐르는 전류와 일로 흐르는 전류 때문에 요 가운데만 생긴다. 그래서 얼마? 2R이죠. 반지름의 2배. 그래서 2R분의 NI 이렇게 해서 외우시면 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외우기도 만만치 않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기자력가 나오는데, 기자력은 우리가 기전력과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이 뭐예요? 기전력. 그래서 우리가 기전력은 E라든지 V를 쓰고 단위가 볼트였어요. 그쵸? 반면에 기자력은 그러면 I를 쓰고 암페어입니다. 이거예요. 근데 I 전류 한 번 감아가지고는 자석이 좀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감게 되면 그게 이제 NI로 바뀌고 그게 AT라고 논댔어요. 요게 이제 기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을 따지면 저항 R은 뭐예요? I분의 V 이렇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보면 전류와 기전력으로 볼 수 있죠. 그러면 자기 저항을 RM이라고 놓는다면 이게 자기 저항이 자기의 저항인데, 그러면 전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전류에 해당하는 건 뭐다? 저희 자속파이라 했죠. 이게 자속파입니다. 그래서 자속은 전류의 개념으로 해서 만들었고 단위는 M하고 똑같은 웨버예요. 웨버. 그 다음에 여기 기전력 대신에 여기 기자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쵸? 요게 이제 자석의 V는 IR식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기의 V는 IR식과 대응되는 자기의 V는 IR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류와 대응되는 게 누구예요? 자속인 거예요. 전류의 대응 관계는 자속입니다. 그런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있었어요? 우리가 자석의 R은 로우의 A분의 L이 있었죠. 그쵸? 근데 이걸 도전율로 바꾸면 이 고유장의 도전율을 역수로 했죠. 그럼 도전율 시그마를 쓰게 되면 시그마 A분의 L이 되죠. 요 식을 그대로 옮긴 게 이거죠, 지금. 그래서 길이에 대한 똑같죠. 그 다음 면적도 똑같고, 대신에 저항의 세계에서는 그렇죠? 우리가 도전율을 쓴다 했죠. 도저히 안 쓰고, 반면에 자석의 세계에서는 투자를 쓰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얘기했잖아요. 정전기는 뭐다? 유전율. 그 다음에 우리가 자석은 뭐다? 투자율. 그 다음에 전류는 뭐다? 도전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도전율하고 모양이 같고 그 자리에 투자율로만 바꿔주시면 바로 식이 완성이 돼. 자, 그래서 이 식이 자기장의 우리 R값하고 같은 식이 됩니다. 그래서 굳이 적으면 여기서 우리가 시그마 A분의 L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요거는 일반 전기장, 요거는 자기장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인데 요거는 요거 두 개 같이 기억을 좀 해두셔야겠죠. 콘덴스에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 CV 제곱이고 코일에 축적된 에너지는 얼마다? 2분의 1 LI 제곱입니다. 요거는 굳이 뭐 설명하지 않고 둘이 같이 외우라고 그랬어요. 앞에서도. 자, 그 다음 넘겨서 아까 보셨던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을 넘어서 비오사바르의 법칙이 나옵니다. 이것도 식이 좀 복잡한데 비오사바르는 사람 이름 두 개 붙은 거예요. 아저씨 이름 둘인데 비오사바르의 법칙은 뭐냐 그러면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은 앙페르의 오른 나사의 법칙, 반면에 전류가 흐를 때 자기장의 크기를 정하는 법칙이 비오사바르 법칙이에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는 뭐냐 그러면 만약에 이 전류가 하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요 부분 전류를 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미소 길이의 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있겠죠. 요 방향으로 여기 I가 있을 때 여기 자기장이 있을 거예요. 자기장은 앙페르 오른 나사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일로 흐르니까 어떻게 돼? 일로 들어갔다가 일로 기 나오겠죠. 그렇죠. 이건 안 봐도 이 방향이 정해져. 앙페르 오른 나사의 법칙이 말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R 떨어진 곳에 요 부분이 이제 그 뭡니까? 자기장의 크기를 물었는데 요거는 여기 흐르는 전류의 양은 I에다가 요 길이 곱하면 I 곱하기 델타 L만큼의 전류양이 되겠죠. 그쵸? 그 다음에 원래는 어디에요? 요 길이에 의해서 우리가 직선주에 생긴 자기장은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죠. 그런데 요게 요만큼 이동한 것 같죠. 그러면 요 각을 세타로 나왔을 때 요 각도 세타죠. 그러면 빗변에 대한 무슨 관계? 높이 관계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세타가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얘를 아주 미소하게 잡았기 때문에 점으로 볼 수 있죠. 점으로 보면 온 사방으로 자석의 힘이 퍼져나갔다고 본다면 뭐다? 4파이 r 제곱으로 봅니다. 요 식은 기사로 넘어가게 되면 뭐가 나오냐 그러면 벡터식이 하나 더 나와요. 그래서 벡터식도 있는데, 이거 벡터식까지 쓰게 되면 안 그래도 복잡한데 더 복잡하죠. 이 식 하나도 외우기 힘드니까 이 식 하나만 견디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전동기와 발전기 법칙에 해당하는 플레밍 법칙이에요. 그래서 플레밍 법칙은 먼저 FBI 법칙입니다. 외우셔야 돼. FBI가 있습니다. 그래서 F는 뭐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B는 뭐예요? 그러면 검지손가락, I는 세 번째 손가락인 중지가 돼. 요때 우리가 자석을 이렇게 놨을 때 NS를 이때 자석 N극에서 S로 가는 이 방향을 B라고 봅니다. 이 B의 방향, 자속 밀도의 방향을. 자속 밀도란 말은 있죠. 자속의 밀도는 뭐와 같은 개념이에요? 자기장의 세기하고 비슷한 개념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여기 들어가는 전류로 할게. 이렇게 놓겠습니다. 이게 전류로 하면 전류가 일로 가죠. 전류 I. 그렇죠? 그러면 여기 자석 속에다가 전선을 넣어서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여기에 뭐다?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류가 자석을 통과할 때 뭐가 생긴다? 힘이 생겨가지고 이 전선에 움직임이 현상이 생겨. 손가락을 왼손으로 두 번째 손가락을 요 B 방향으로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요 안쪽 전류 방향으로 놓는다면 이 전선의 엄손가락은 어디로? 아래로 오죠. 이 힘이 F 돼가지고 이 전선이 밑으로 내려와요. 요게 이제 왼손 법칙이고, 다른 말로 전동기를 만들 때 사용하는 힘의 방향을 정하는 법칙이 돼. 저희 반면에 이제 오른손 법칙은 이 움직이는 선이 있어요. 이게 양쪽에 NS를 걸었을 때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한 가닥에 놨어요.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전선을 휙 들어 올려요. 휙 들어 올리는데 살살 들어 올릴 수도 있고 세게 들어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빨리 들어 올리면 빨리 들어 올릴수록 전기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속도와 관계 있어요. 속도 V가 있을 때 요때 자기장의 방향은 요쪽이 B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른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은 요 방향, 그 다음에 검지손가락 두 번째 손가락이 요 방향, 엄지손가락이 요 방향을 놓는다면 세 번째 손가락은 어디로 봐요? 당연히 일로 보죠.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여기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얘를 발전기 법칙인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전선이 움직이게 하고 그 전선을 자석 안에서 움직이게 하면 뭐가 생긴다? 전기를 만들어요. 그걸 발전기, 기전력을 만든 데서 기전력,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 전동기 법칙과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발전기 법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서 자, 손가락 그림이 나와있죠. 요 그림이에요. 여기가 F, 여기가 B, 여기가 I 이렇게 됩니다. FBI 법칙이에요. FBI. 반대로 이걸 전자력이라고 외워도 전류, 자석, 힘이라는 뜻으로 전자력 이렇게 외우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선을 아까 이렇게 해가지고 NS를 놨을 때 이렇게 전선을 놓고 이래 놨을 때 얘를 위에서 한번 볼게. 위에서 보면 어떻게 보여? 위에서 보면 이래 보이겠죠. 이렇게 전선이 이렇게 지나가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힘은 자석을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자석을 세게 하니까 힘도 세졌어요. 그럼 비례관계죠. 그러면 전류를 세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를 세게 했더만 힘이 세졌어요. 비례관계입니다. 그 다음에 전선을 한 가닥 두 가닥 이렇게 넣으니까 어떻게 돼? 힘이 세졌어요. 역시 비례관계입니다. 그래서 나온 식이 F는 BIL이에요. 이해가죠? 우리가 비례는 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힘하고의 관계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수직으로 나왔을 때 여기가 자석이 일로 오니까 요 자석에 걸리는 요 길이가 L인 거예요. 근데 두 가닥 세 가닥 넣을 때는 세졌는데 자석을 이렇게 전선을 이렇게 넣으면 어찌 돼? 그러면 길이가 L이 요걸로 돼가지고 훨씬 길어지죠. 그럼 당연히 길어졌으니까 힘이 어떻다? 세져야겠죠. 근데 해보니까 안 세져. 그러면 뭐다? 이게 선의 길이와 관계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자석의 힘이 N극에서 3개가 튀어나가지고 이렇게 놔도 3개가 부딪히겠죠. 근데 이렇게 놔도 3개가 부딪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삐딱하게 놓나 바로 놓나 관계 있다 없다?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삐딱한 거나 바로 놓는 거나 동일하고 두 가닥, 세 가닥 넣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우리가 빗변으로 이렇게 놓는 거나 수직이 같으니까 전부 다 수직으로 환산할 수 있겠죠. 수직을 L로 놓고 L-로 놓는다면 우리가 요 각을 세타로 놓게 되면 그쵸? 빗변에 대한 뭐다? 높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빗변 L분의 높이 L 다시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전부 다 수직으로 환산하니까 L 다시는 L 사인 세타가 돼서 요 모양이 생기죠. 그래서 여기에 L 사인 세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안 가죠. 이해가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게 있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BIL 사인 세타고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은 이제 뭐로 바뀐 거예요? BV로 바뀐 거예요. 움직이는 속도니까. 그래서 움직이는 속도, 그렇죠?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도 V가 주어지고 여기 자기장 B가 있을 때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류의 흐름을 만들었으니까 기전력 E로 보겠죠. 그래서 기전력 E는 자석을 세게 하니까 전기가 많이 생겨요. 비례. 그 다음에 속도를 빠르게 하니까 전기가 많이 생겨요. 비례. 그 다음에 두 가닥, 세 가닥 넣으니까 역시 전기가 많이 생겨요. 비례. 그렇죠? 그래서 역시 이런 BVL이 생기고 역시 사인 세타는 왜 붙은지 알겠죠? 삐딱하게 놓나 바로 놓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은 BIL 사인 세타, 오른손 법칙은 BVL 사인 세타, 왼손 법칙은 발전기 법칙, 오른손 법칙은 왼손 법칙이 전동기 법칙, 오른손 법칙이 발전기 법칙. 헷갈리지 않게 좀 기억을 좀 하시고, 아니면 뭐 어떤 누구처럼 왼손은 전동기, 오발, 오른손은 발전기, 뭐 이렇게 외우시는 분도 있긴 있어요. 왼전, 오발 이렇게 외우는데 말이 좀 이상하죠. 자관 이렇게 외워서 정리를 좀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자, 그림 같은 자기장 안에서 자기장 방향이 어떻게 돼? 당연히 N에서 S로 가니까 요게 B 방향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전류가 흐를 때 전류 I 방향이죠. 전류가 어떻게 돼? 전선을 이렇게 놓는다면 전류는 1로 흐르는 거죠. 이쪽에 T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도선에 작용한 힘의 방향이니까 힘 F를 구했으니까 왼손 법칙이죠. 여러분 왼손을 들고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손가락을 이렇게 놓으면 빠큐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런 용어 쓰면 안 되는데 좌우간 세 번째 손가락 이렇게 놓으면 이 손가락까지 했을 때 엄손가락 들어와요. 일로 가죠. 그러니까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을 이렇게 펴가지고 그림이 곁같아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손을 직접 펴가지고 한번 모양을 만들어 보시면 이게 올라가는 쪽이 요게 엄손가락이 되죠. 왼손입니다. 왼손 법칙이에요. 그래서 답은 1번에 A가 왼손 법칙이다 하게 되죠. 자, 여기까지 정리하셔가지고 어차피 우리는 승강기이기 때문에 발전기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동기 법칙을 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는 게 좋겠죠. 왜? 승강기는 전동기를 주로 쓰잖아요. 그쵸?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